안녕하십니까. VM웨어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VM웨어 탄주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인입니다. 저는 탄주팀에서 금융 제조 산업의 주요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변화를 도와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태입니다. 저는 탄주 엔지니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의 모던 어플리케이션 전환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VM웨어가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런칭한 탄주라고 하는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시간 관계상 별도의 어떤 Q&A 시간을 갖지는 않을 예정인데요. 댓글창에 이제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은 그 해당 질문 밑에 저희가 답변을 바로바로 이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여정 어디까지 가봤니? 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웨비나를 시작할 거고요. 오늘 웨비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웨비나를 기존에는 이제 피보탈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 이제 12월 30일부로 VM웨어가 이제 피보탈을 인수하게 되어서 하나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회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 두 개의 회사 안에 이제 VM웨어 탄주라고 하는 브랜드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VM웨어 탄주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제 모더나이즈를 해야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이제 브랜드고요. 마치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애저라고 하는 브랜드라든지 구글의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VM웨어 밑에 탄주라고 하는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전환을 도와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을 이 안에다가 넣어서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30분은 제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에서 개발팀 입장에서 어떤 운영의 안정성에 희생 없이 어떤 최대의 어떤 개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탄주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30분에는 이제 저희 김영태 상무님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이런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플랫폼 위에다가 올려야 될 때 이런 어떤 운영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쿠버네티스 기반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디지털 시대라고 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씩 이 소프트웨어 퀄리티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퀄리티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엔드 유저 고객분들의 어떤 만족도도 되게 올라가게 될 거고요. 고객 경험도 되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 디지털 시대에 있어가지고의 경쟁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한번 서베이를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2월 달에 저희가 포레스터라고 하는 곳과 함께 이제 CIO 분들께 어떤 서베이를 돌렸었는데요. 약 78%에 해당하는 CIO 분들이 올해에 해야 되는 가장 큰 어떤 화두 중에 하나가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모더나이즈하고 현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스하겠다라고 한 80% 정도의 CIO가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오직 한 48% 정도는 작년에 우리가 거의 반 이상이죠. 반 정도가 되는 CIO 분들은 작년에 우리가 제대로 이런 부분을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자조의 어떤 그런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지는 알지만은 잘하지는 못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소프트웨어 퀄리티를 높이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의 부재입니다. 즉 우리 앞에는 너무나도 많은 초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이스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이 플랫폼 사이드에서 어떤 구성을 가지고 베스트 핏으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 스케일 업, 다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각각이 다른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리퀘어먼트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 있는 어떤 유연한 인프라를 갖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멀티 클라우드 같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많은 것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 우리가 개발해왔던 정말 10년, 20년 동안 개발해왔던 그 애플리케이션이 계속적으로 기술 부채가 쌓이면서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모더나이즈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는 알지만은 제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VM웨어가 바라보는 이 탄주가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에서는 첫 번째 시각은 어떻게 하면은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모더나이즈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더 빠르게 많이 요구되는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었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래쪽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백업해 줄 수 있는 이제 모던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프라스트럭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형태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눠가지고 탄주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딥다이브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위쪽에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아래쪽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죠. 이 위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항상 우리의 고객,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고객, 바깥에 시장에 있는 우리 고객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빠르게 반영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이걸 백업해주는 인프라스트럭처나 플랫폼 쪽은 이걸 갖다가 계속 스피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을 해주면서 스테이빌리티, 즉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피드와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서로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것들인데요. 이 상충되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잘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탄주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VM웨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한 4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에 있는 저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있죠. 저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의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기존의 피보탈 엔지니어인 지금은 이제 VM웨어의 탄주 팀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키 팩터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보자면은 최근 한 달 동안 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로 실제로 저희 사이트에서 시작을 한 프로젝트가 무려 150만 개의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150만 개의 프로젝트,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스프링 부트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다수가 VM웨어의 스프링 엔지니어들이 지금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쪽에 오른쪽 상단에 지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이제 피보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흔히 이제 시장에서는 PAS라고 불리우는 솔루션은 이미 전 세계에 한 500여 개 정도 되는 고객사들에게 100만 개 정도의 컨테이너가 올라가 있는 어떤 검증된 엔터프라이즈급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운영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VM웨어는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즉 SDC의 영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리더십의 자리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저희가 지켜오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한 예로 전체 어떤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한 80% 정도의 워크로드들이 이미 VM웨어 환경 위에서 올라가 있다는 어떤 서베이 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한 7천만 개 정도 되는 워크로드들이 VM웨어 환경에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이제 가장 지금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죠.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현재 탑3 컨트리뷰터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1위가 이제 구글이 되겠죠. 구글이 이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컨트리뷰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VM웨어가 최근 한 1쿼터
최근 3개월 정도의 어떤 스태티스틱스를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는 쿠버네티스, 스프링 이런 부분의 오픈소스의 VMware가 많은 부분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강점들을 모아가지고 VMware가 탄주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이 탄주라고 하는 브랜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빌드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이 빌드라고 하는 테마는 모던 애플리케이션을 갖다 실제로 개발하고 그리고 이걸 얼마나 빠르게 더 프로덕티비티를 가지고 우리가 런칭을 할 수 있는지에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스프링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피보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전신인 피보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이제 탄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동작하기 위한 어떤 동일한 플랫폼을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엣지라고 불리우는 되게 소규모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쿠버네티스가 되게 미니멀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까지를 제공하는 것이 이 런의 하나의 꼭지입니다. 유비쿼터스한 쿠버네티스 런타임을 전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 런의 테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매니지 쪽입니다. 이 매니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개의 플랫폼, 여러 개의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플랫폼을 갖다가 하나의 어떤 싱글 페인 오브 글래스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저희가 탄주 미션 컨트롤이라든지 탄주 옵저버빌리티라든지 이런 툴들이 이제 위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매니지 툴을 저희가 제공을 함으로써 멀티 클러스터 환경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의 공통화된 툴을 제공함으로써 운영자와 개발자가 똑같은 프로토콜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 가장 또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툴과 어떤 플랫폼과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피보탈 기존에 이제 피보탈 랩스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탄주, VMware 탄주 피보탈 랩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플랫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 옵스, 즉 내재화를 시켜주는 거죠. 저희가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즉 애플리케이션을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싶을 때에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오퍼링이 있을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교육을 제공해드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모아가지고 저희가 VMware 피보탈 랩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4가지 테마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앞으로 탄주라고 하는 어떤 프로덕트가 새로 나올 때마다 이 카테고리 안에 저희가 이제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주라고 하는 브랜드는 테마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저희 프로덕트 포트폴리오와 좀 매핑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빌드 쪽에 한 4개 정도의 제품들이 있고요. 런에는 크게 한 2개 정도의 지금 제품이 위치해 있고요. 매니지에는 한 3개, 그리고 트랜스폼인 피보탈 랩스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서비스 오퍼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션에서 한 15분 동안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빌드와 아래쪽에 있는 트랜스폼에 관련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먼저 빌드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드 쪽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 스프링 부트에 방점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80% 가까운 자바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미 스프링 부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서베이 결과가 있을 정도로 스프링 부트는 어떤 인더스트리에서의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탄주 스프링 런타임이라고 하는 거를 런칭을 했고요. 이 탄주 스프링 런타임은 스프링 클라우드 혹은 이제 스프링 데이터 플로우라든지 아니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들, 코어 프레임워크들 이런 여러 가지 한 40개 정도 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들을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그 밑에 있는 오픈JDK나 톰캣까지 이제 함께 모아가지고 같이 기술 지원을 해드리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JDK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상용화된 오라클 JDK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피보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새로운 이름인 탄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개발자로 하여금 정말로 코딩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코딩이 완료되면은 그걸 갖다가 컨테이너화하고 그걸 갖다가 운영하는 것까지 자동화해가지고 제공하는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이제 PAS였는데요. 그것이 TAS로 바뀌어서 탄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리브랜딩 되어가지고 계속 진행을 저희가 R&D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멈추지 않고 더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소스로부터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까지 가는 그런 어떤 CI, Continuous Integration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빌드팩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호응을 얻고 시장에서 이제 런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만 조금 띄어가지고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 혹은 개발자들이 소스에서부터 어떤 이미지까지 가는 그 부분을 되게 줄여주고 그리고 이 어떤 소스 코드나 JDK 그리고 JRE 그리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그리고 OS단 이런 레이어별로 어떤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걸 다시 한번 빌드를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화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미지로 스트림라이닝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가 비트남이라고 하는 VM웨어가 이제 비트남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애플리케이션 탄주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점점 엔터프라이즈에서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클린한 이미지의 오픈소스를 큐레이션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발 팀들에서 각기 사용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오픈소스를 확대하기 위한 카탈로그 형태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탄주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라고 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히 두 번째와 네 번째, 즉 탄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탄주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즉 TAS는 기존의 피보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전신, 피보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전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아래 보이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위에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갖다가 앱스트랙션하는, 추상화시키는 보시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었고요. 그 위에 이제 계속적으로 그 위에 이제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그리고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매니지먼트하고 그리고 이런 API 베이스로 이제 그런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레이어가 있을 거고요. 그 위에는 또 빌드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API를 갖다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라우팅, 로드 밸런서, 그리고 서비스 메쉬와 같은 네트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개발자의 프로덕티비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 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암호화라든지 여러 가지 계층 구조를 지원하는 어떤 조직 관리 그리고 유저 관리 기능들, RBAC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그 위에 또 제공을 하고 또 그 위에는 개발자들이 쉽게 모니터링하고 로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디스커버리 기능이라든지 컨피그 기능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하나의 올인원 패키지 같은 형태로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형태의 패키지들을 제공을 해왔죠. 이 부분은 거의 어떤 컨셉추얼하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탄주라고 하는 브랜드 밑에 들어가면서 좀 더 많은 R&D 투자와 앞으로 더 공격적인 그런 R&D를 통해서 저희가 시장에 내보낼 예정입니다. 또한 탄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4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버전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저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디에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이 결국에는 쿠버네티스의 어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이런 스케줄링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디에고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쿠버네티스로 교체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툴들을 쿠버네티스 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로 탄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2분기 이후에 이제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저희가 이제 아마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탄주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오픈소스들을 어떻게 잘 카탈로그화 해가지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맞게 클린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개발자들한테 프로바이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주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 이런 문제를 좀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미들웨어 어떻게 보면 되게 정형화되어 있어서 이런 3티어라든지 이런 구조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통 많이 구조화를 시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초이스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뭐 자바라든지 마이스컬이라든지 아파치라든지 톰캣이라든지 이 정도였지만은 최근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어떤 형태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올라오면서 각각의 개발팀한테 이런 자율권을 주고 이 하나의 엔터프라이즈지만은 또 여러 개의 오픈 소스들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플랫폼 팀 입장 그리고 인프라 팀 입장에서는 이런 오픈 소스들의 시큐리티라든지 vulnerability를 갖다가 보장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툴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효율화 시켜가지고 제공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탄주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트나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R&D를 같이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크게 4가지 정도의 어떤 형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랭귀지 런타임, 뭐 자바라든지 노드.js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런타임이 오픈소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 RabbitMQ라든지 레디스라든지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캐시라든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앱들을 비롯해가지고 CI/CD에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 레지스트리, 젠킨스, 아니면 길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또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되는, 개발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여러 종류의 오픈소스를 엔터프라이즈에 쓰게 되면 크게 3가지 정도의 이슈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베이스가 되는 OS에 대한 골든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우리 표준인 예를 들어 CentOS를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OS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된 OS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라이센스 것들이나 오픈소스의 라이센스가 클리어하게 우리가 제대로 따르고 있는 건지, 정책은 제대로 따르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오픈소스들이 정말로 안전한 것이냐, vulnerability가 체크가 되었느냐, CVE 체크가 되었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오픈소스를 확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칭을 한 게 탄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데모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브라우저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탄주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의 처음 화면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탄주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는 처음에 리퀘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카탈로그를 만드는 거죠. 즉, 예를 들어 레디스를 나는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레디스를 만들기 위한 이런 절차를 가져가는 거죠. 내가 이걸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 것인지 혹은 헬름 차트 형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컨테이너 이미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고 그 컨테이너 이미지가 그 베이스 이미지는 뭘로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커스텀 베이스 이미지, 즉 우리 회사만의 베이스 이미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데비안이라든지 CentOS라든지 포톤O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CentOS를 한번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2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카탈로그 이미지를 사내에 있는 레지스트리에다가 저장을 할래? 아니면은 저장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에 저장만 해놓고 나중에 땡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땡겨갈래? 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사내에 있는 어떤 레지스트리에다 땡겨가고 싶으면 첫 번째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화면이 여기에 보이시는 여러 개의 초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들 중에 어떤 거를 제공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클릭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리아DB라든지 카프카라든지 젠킨스라든지 아래쪽에 보시면 MXNet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뭐 MySQL 그리고 TensorFlow 다양한 어떤 타입 워크로드 타입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해당 이미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나의 완성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브밋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백단에서 이것들에 대한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를 운영을 하게 되면요, 실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이런 화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카탈로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애플리케이션들이. 보시면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개의 카탈로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건 레비넴큐를 제가 클릭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레비넴큐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풀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 리퀘스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연동되어 있는 하버라든지 도커 이미지 레지스트리라든지 혹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레지스트리로 풀해서 당겨가게 되는 거죠. 내가 만든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은 검증된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이 vulnerability 스캐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1년 전에 만든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이 어떤 스캐닝하는 그 vulnerability는 계속 생겨날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스캐닝을 해가지고 1년 전에 있는 이미지라도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스캐닝한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게 이 탄주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탄주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빌드라고 하는 테마, 그리고 맨 아래에 있었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테마에 대해 중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테마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제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저희 컨설턴트, 저희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가르쳐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량을 내재화 시켜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와 플랫폼 사이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에서는 맨 위에 보이시는 트레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prepare, 그 다음에 delivery, 그 다음에 확장, 이 4가지 정도의 스텝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서비스 오퍼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키가 되는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보탈 랩스인데요. 이제 VMware 피보탈 랩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저희가 만들었고, 전 세계 한 20개 정도 되는 도시에 저희의 고객사를 초청을 해서 저희와 같이 1대1로 매핑이 되어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고객의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만들어낼 때에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모더나이즈 되어 있는 방식들, 애자일이라든지 유저 센터 디자인 띵킹이라든지 린한 방식들, 그리고 애자일, XP,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어떤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이런 환경에서 페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머신들, 그리고 아침마다 스탠드업을 한다든지 회고를 한다든지 이런 애자일 기반으로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애자일 UI UX, 그리고 고객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방법들, 고객의 니즈를 캐치하는 방법들, 마이크로 서비스, CI/CD, 어떤 모더나이즈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희가 전수를 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 어떻게 보면 DNA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이 VMware 피보탈 랩스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VMware 피보탈 랩스 중에 또 한 가지 종류죠. 요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제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 좀 더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할 때 저희의 컨설턴트가 들어와서 디자인하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객과 함께 가르쳐 드리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걸 내재화 시켜 드리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플랫폼을 얼만큼 잘 사용하실 수 있는지, 조금 이따가 이제 김영태 상무님 말씀하시겠지만은 쿠버네티스 기반 혹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탄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존의 이제 PAS를 얼만큼 잘 운영할 수 있는지, 플랫폼을 어떻게 잘 양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플랫폼 전이에 있어가지고 도와드리는 플랫폼 매니지먼트 오퍼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뭐 하루 이틀 교육보다는 한 3주, 4주 정도 되는 되게 롱텀한 기간 동안 인텐시브하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본연의 것들을 이제 바꿔드릴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페어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면서 실제로 애자일한 방식대로 여러 가지 패턴들도 배워보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전환할 때 여러 가지 택틱들을 진행을 해볼 수 있는 형태로 이런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정도의 서비스 오퍼링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VMware 피보탈 랩스, 그리고 플랫폼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교육과 같은 느낌으로 네 가지 정도를 제공을 해드리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빌드와 트랜스폼을 말씀드렸다면은 이제는 런과 매니지를 실제로 더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태 상무님께서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좀 전에 이정인 매니저가 말씀하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어디선가 돌려야 될 거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런에 대한 에어리어 그리고 매니지에 대한 에어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 중에서도 런에 대한 부분입니다. 런에 있어서는 보통 쿠버네티스 이제 플랫폼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기존의 피보탈 그리고 VMware와 일을 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만한 제품이 이제 피보탈 컨테이너 서비스라고 해서 PKS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이 있었죠. 기존의 그 보시 기반에 돌아가던 그 프로덕트였고요. 현재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보다 다양한 니즈를 갖다가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이제 준비되고 런칭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고 하는 제품은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다 보면은 단순하게 한 개의 클러스터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그 다양한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프레미스에서도 쓸 수가 있고 또 온프레미스가 아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에지 환경, 굉장히 작은 환경에 있어서도 뭔가 자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잘 돌리기 위해서 그런 플랫폼을 갖다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이 다양한 곳에서 쿠버네티스가 쓰이게 되는데 이럴 때 운영자 입장에서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똑같은 포터빌리티를 가져가고 똑같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가져가려면 동일한 쿠버네티스 제품으로 이 모든 환경을 커버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양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을 이제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유비쿼터스한 쿠버네티스 제품이다라는 이제 저희의 솔루션으로 내놓은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이하다고 얘기할 만한 것은 이제 빌트인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vSphere 레벨, 이제 vSphere 7서부터는 VMware vSphere 내부에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아예 빌트인 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차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고객 사용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면은 쿠버네티스가 하나의 클러스터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클러스터 내부에서 우리 여러 멀티 테넌트를 지원하다 보면 쿠버네티스 내부적으로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저희가 사용을 하죠. 네임스페이스로 벌추얼하게 잘라서 영역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어플리케이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만의 고유의 리소스를 꼭 가져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버전이 다른 데와 다를 수가 있어 라는 것 때문에 버전을 또 달리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밑에 여러 개, 3개의 지금 클러스터가 보이다시피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각각의 팀별로 만들어져야 되는 니즈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매번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고 그리고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런 이제 힘든 과정이 아니라 이런 니즈가 많다 보니까 어차피 무언가 자동화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취지 아래 만들어진 것이 이제 멀티 클러스터 오퍼레이션입니다. 이제 가운데 이제 위에 쪽에 보시면은 TKG 로컬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관리 영역을 위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거죠. 그 클러스터는 밑에 있는 워크로드를 위한 클러스터들을 프로비저닝 해주고 매니지 해주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모습을 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이제 TKG라의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 컨트롤 플레인 안에는 이렇게 커먼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워크로드 클러스터에 넣을 필요 없이 중앙에서 관리해도 될 만한 것들, 로깅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커먼에서 같이 써야 될 인그레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영역을 커먼 서비스로 컨트롤 플레인 내부에 가지고 있고요. 이제 쿠버네티스 각각 워크로드 클러스터가 이 가운데 있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제 운영이 되죠. 이 만들어지는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 워크로드 클러스터들, 그리고 이 컨트롤 플레인 이 모든 클러스터들은 이 AWS 기반 아니면 또는 VMware 기반 다양한 환경의 IaaS에서 돌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로컬 컨트롤 플레인을 갖다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운영자 입장에서 사용할 만한 것은 이제 CLI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UI 베이스도 되어 있게 되었고요. 일단 TKG라는 CLI를 통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갖다가 프로비저닝하고 내 클러스터를 갖다가 스케일 아웃 시키고 그리고 뭔가 버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등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TKG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TKG의 첫 번째 케이스, 스탠드얼론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큐브 ADM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TKG를 새로 인스톨하는 거죠. 인스톨하게 되면은 그 안에 컨트롤 플레인이 깔리게 되고 그 컨트롤 플레인이 다시 이제 밑에 있는 그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갖다가 찍어내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AWS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옛날 버전의 vSphere 환경이라든지 이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스탠드얼론으로 직접 TKG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제가 vSphere 7서부터는 이제 빌트인 돼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vSphere 7에서는 아예 쿠버네티스를 갖다가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vSphere의 내부에 빌트인 되어 있는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해서 그쪽에 있는 컨트롤 플레인으로 우리가 원하는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갖다가 만들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SaaS 형태 같은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제 AWS도 쿠버네티스를 제공하고 있고 구글도 제공하고 있고 애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른쪽과 밑에 만든 것 같은 똑같은 클러스터, 똑같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SaaS 형태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거는 탄주 미션 컨트롤을 통해 뭔가 새로운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IaaS 레벨에다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SaaS 방식으로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 SaaS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뭐 EKS나 AKS 같은 것들을 갖다가 사용했을 때와 비슷한 이제 유저빌리티를 가져갈 수가 있고 그와 함께 우리가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스탠드얼론이나 인터그레이티드된 클러스터와 100% 호환성을 가져갈 수가 있죠. 자, vSphere 7입니다. vSphere 7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vSphere는 VM을 갖다가 관장해주고 벌추얼하게 이제 네트워크를 관장해주고 스토리지를 관리해줬습니다. 거기에서 한 영역을 더 나가서 이젠 컨테이너 영역까지도 관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드민과 개발자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개발팀이 원하는 워크로드를 갖다가 만들어낼 때 필요한 리소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제 vSphere 7입니다. 기존에는 VM 몇 개를 주세요. 그러면 VM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VM 몇 개를 만들어 주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설치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이제는 포괄적으로 권한을 주게 되고 개발자는 그 위에서 자기가 원하는 리소스를 다 만들고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이 운영자고 오른쪽이 개발자입니다. 자, 개발자에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개발팀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리소스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오퍼레이터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임스페이스는 쿠버네티스에서는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vSphere 레벨에서 말하는 네임스페이스라는 보다 포괄적인 겁니다. 단순하게 쿠버네티스 영역을 넘어서는 VM이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그런 모든 리소스 풀을 다 함께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네임스페이스인데 이 네임스페이스를 받게 되면은 개발자는 그 위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개발자가 무엇을 하게 되는지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VM만 줬으면 VM이 얼마나 리소스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붙어서 같이 쓰이고 있는 스토리지가 얼마나 썼는지 정도는 운영자도 알 수 있겠지만 그 VM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가 몇 개 돌고 있는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건지 이것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쓰이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vCenter를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정보였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비저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발자가 만약에 젠킨스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케이스가 생겼을 때 나는 이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단순하게 컨테이너나 VM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지만 독자적인 리소스가 보장이 되어 있는 네이티브한 파드 형태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으면 이건 역시 실행이 가능합니다. 실행하는 방식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저런 야매를 만드시게 되고 그 야매를 똑같이 쿠버네티스 명령어로 어플라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쿠버네티스 명령을 이해하는 vSphere 7은 그 기반으로 파드를 갖다가 새로 생성해서 ESXi 호스트에 네이티브 파드를 띄워주게 되겠죠. 또 다른 케이스에서 만약에 옛날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나는 VM을 아직도 올려야 됩니다 라는 케이스가 나왔을 때 VM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그 VM에 대한 또 kubectl을 알려지게 되면은 쿠버네티스 명령어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또한 VM을 리소스로 만들게 되고 그 VM을 갖다가 관장하는 VM 오퍼레이터가 ESXi 호스트에다가 VM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클러스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원하는 형태의 내가 몇 개의 노드가 필요하다라는 정의를 해주게 되겠고 그것을 비슷한 방식의 명령을 날리게 되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필요한 리소스를 내부적으로 디파인을 합니다. 이 쿠버네티스에 필요한 리소스를 우리가 그러면은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컨트롤러에서 여기에는 머신이 몇 개가 필요하고 그 머신에 필요한 다시 VM이 할당되어야 될 거고 그런 VM에 대해 할당을 다시 또 ESXi 호스트에다가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VM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만들어지는 VM은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똑같은 VM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만들어져 있구나. 쿠버네티스에 대한 노드구나라는 거를 갖다가 알 수 있고 비저빌리티를 가져갈 수가 있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특화된 리소스 타입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고 그것을 똑같이 이제 어플라이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VM을 띄우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TKG 지금 새로 나오게 되는 지금 4월 초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임박해 있죠. 지금 나오는 TKG는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 업스트림을 100%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장 쿠버네티스와 흡사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런 커뮤니티 버전에서 갖고 있는 스피드를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고 기능에 대한 인핸스먼트를 가져갈 수가 있고 또한 포터빌리티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NCF가 가지고 있는 쿠버네티스 커뮤니티 에디션과 100% 호환성을 가져간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보셨던 여러 가지 멀티 클러스터 기능을 가져간다. 또 세 번째는 그 워크로드 클러스터 내부에 필요한 기능들 그리고 아니면은 리전에서 공통으로 가져가야 될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방법의 컨섬션, SaaS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독자적인 스탠드얼론으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도 있고 vSphere 내에서 인베디된 빌트인 형태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 그것들은 다 똑같은 TKG이고 똑같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한다라는 게 TKG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런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매니지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만들어낸 TKG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리소스를 우린 모니터링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탄주 서비스 메시입니다. 탄주 서비스 메시라고 할 만한 것의 이제 컨셉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아마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챌린지일 겁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하나였던 어플리케이션이 10개, 15개 이렇게 많이 쪼개질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이 쪼개져서 분산 환경에 돌게 되면은 우린 그거에 대한 트레이싱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떤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을까?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페일리어가 나면 어떤 다른 애들이 영향을 받을까?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얼마나큼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고 성능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을까 등등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만들다 보면은 모든 것이 마이크로 서비스 안에서만 동작하게 만들어지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은 컨테이너에 우리가 많이 올리질 않죠. 그럼 VM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떠한 케이스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서비스는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놨을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페더레이티드 된 그런 모니터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챌린지를 우리가 솔브하고자 만든 것이 엔터프라이즈 클래스 서비스 메시입니다. 서비스 메시의 페더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기존에는 서비스 메시를 갖다가 우리가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영역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탄주 서비스 메시는 쿠버네티스 영역을 넘나들고 쿠버네티스 영역에 뿐만 아니라 VM에 있어서 만약에 VM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VM까지 연결되는 그 전체적인 비저빌리티 또한 SaaS나 다른 서버레스가 연결되었다고 하면은 그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비저빌리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탄주 서비스 메시의 장점입니다. 탄주 서비스 메시는 컨테이너는 이스티오 방식으로 사이드카 방식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매트릭을 기반으로 저희가 비저빌리티를 제공해 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쿠버네티스, GK라든지 EKS, AKS 등등에 올라가 있는 쿠버네티스 올라간 어플리케이션 등에도 똑같이 이스티오 방식을 적용을 하고 이스티오를 통해서 또 사이드카에서 오는 정보를 한 곳에서 페더레이트 되어서 비저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VM에는 플러긴을 깔아서 비저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통합적인 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쿠버네티스 여러 개, 우리가 VM웨어 탄주로 온프레미스에 하나 쿠버네티스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가운데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우리가 온프레미스에서 이미 쓰고 있는 것이 있었고 또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 구글이 가지고 있는 GK를 내가 써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를 다 아우르는 비저빌리티 그리고 연결 관계 고리를 다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지금 서비스 메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서비스 메시 화면입니다. 저는 트라이얼 버전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서비스 메시, 탄주 서비스 메시에는 2개의 클러스터를 갖다가 지금 등록을 해놨고 오른쪽에 있는 이 스테이징 클러스터에는 현재 아무 서비스도 떠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프로덕션 이 하나의 서비스 메시에 있는 환경, 이 클러스터 안에는 이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떤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호출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고 이 전반적인 이 CPU 사용량이나 몇 개의 서비스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VM을 연결하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하나의 클러스터가 아니라 멀티 클러스터를 연결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다 좀 포괄적인 걸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은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갖다가 한 군데에서 묶음으로써 포괄적인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제가 테스트적으로 하나 만들게 되면은 보시면은 지금 저는 2개의 클러스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클러스터에 대한 디폴트의 네임스페이스를 여기다 매핑을 시킬 거고요. 그럼 디폴트에 있는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는 내가 여기서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원하는 만큼 서비스 클러스터를 여러 개를 다시 더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인데 이번에는 스테이징에서 오는 걸 갖다가 묶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지금 2개의 클러스터를 갖다가 한 곳에서 지금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관리하겠다라고 지금 정해놓은 거고요. 얘네들이 퍼블릭 DNS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엑스터널 리소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SaaS라든지 나중에 아니면은 VM이라든지 이제 베어메탈 위에 올라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케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싶으면 그쪽에다가 플러긴을 심어 놓고 서비스를 애드하게 되는데, 저는 그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메시에서 많이 또 관리해 주는 것이 이제 시큐리티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TLS를 활성화시키겠다, 뭐 뮤추얼 TLS를 다 무조건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등등의 팔러시를 여기서 정하시는 거고,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하나의 글로벌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2개의 클러스터, 그 안에 있는 거에 있어서 또 다시 2개의 네임스페이스가 공존을 하는 거죠. 현재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갖다가 이거 매핑이 다 잘 안 됐나 보네요. 왼쪽에 있는 그러면은 인프라로 다시 가서 클러스터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내용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13개의 지금 서비스가 있죠. 이 13개의 서비스에 대한 퍼포먼스 등등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서비스에 대한 퍼포먼스를 통합적으로 묶어서 보겠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애그리게이트 되어 있는 뷰고요. 그 다음에 각각 서비스에 대한 이제 각각의 헬스를 갖다 모니터링하는 거죠. 몇 개의 인스턴스가 떠 있고, 몇 개의 리스폰스 per second이 들어오고 있고, 얼마만큼의 지금 99% 퍼센타일로 어느 정도의 레이턴시를 우리가 보장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컨피규레이션, 팔러시를 갖다가 이 서비스는 얘가 부를 수 있게 하고 이 서비스는 얘가 못 부르게 하고 뭐 등등의 팔러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서비스 메시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매니지 파트는 이제 웨이브 프론트라고 불리고 있었던 이제 리브랜딩 이름이 돼서 탄주 옵저버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 탄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웨이브 프론트에 대한 기능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웨이브 프론트는 다양한 것들을 모두 모니터링하게 만들어져 있는 SaaS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계정을 갖다가 연동해 놓으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우리 사용량, 퍼블릭 클라우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헬스, 이런 거를 갖다가 같이 연합해서 유니파이드 된 대시보드에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모니터링,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갖다 연결을 해 놓으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 노드들에 대한 헬스 정보, 그들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 정보 등등이 여기서 노출이 되죠. 세 번째는 아까 보셨던 것 같은 비슷한 서비스 메시와 그거보다는 이제 뭐 일정 부분 또 기능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인텔리전트 얼러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얼러트를 갖다가 설정을 해놓으면 얼러트가 떴을 때 우리가 노티를 받는다든지, 그 얼러트가 떴을 때 특정 일을 수행하게 해서 뭔가 오토메이션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다섯 번째는 뭐 CI/CD 같은 것도 등록을 해놓으면은 젠킨스 지금 파이프라인이 몇 번 수행됐는지, 젠킨스에 있는 노드들이 우리가 얼마나 다 건강한 상태로 있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도 모두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웨이브 프론트는 예전서부터 이제 PKS, 피보탈 컨테이너 서비스, 우리가 저희 기존에 갖고 있었던 쿠버네티스 플랫폼과는 잘 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들의 피저빌리티를 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여줬고, 전반적인 쿠버네티스 헬스를 갖다가 모니터링 한다든지, 리소스가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기능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었죠. 이런 기능들이 지금 TKG로 옮겨가고, 그리고 우리가 보다 많은 매니지에 있어서의 지금 솔루션을 내놓으면서 기능들이 점점 멀지가 되고 하나로 합병될 계획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탄주 매니지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프로덕트가 될 수 있는 탄주 미션 컨트롤입니다. 이제 TMC라고 이제 약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TMC는 이 왼쪽에 보시는 이 서비스 메시,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웨이브 프론트, 이 등등을 모두 향후 합병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거죠. 쿠버네티스에 사용되어지는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환경에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큰 기업들을 봤을 때 하나의 클러스터가 아닌 여러 클러스터,
그리고 그 클러스터들도 이제 하나의 그냥 IaaS 환경이 아닌 여러 개의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온프레미스에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우리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사용한다든지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테넌트를 단순하게 네임스페이스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독자적인 리소스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팀이 고유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환경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멀티 클러스터를 가져가는 게 현재 트렌드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가 점점 많이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들마다 모두 쿠버네티스는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포터블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쿠버네티스 기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는 쿠버네티스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없다라는 점, 우리가 이 클러스터에는 다른 시큐리티 팔러시가 적용되어 있고 이 클러스터는 과연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포괄적인 뷰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많은 엔터프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 적어도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는 그런 페인 포인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쿠버네티스를 점차 도입하시고자 하는 대기업에서 그런 페인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페인 포인트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돕고자 해서 만든 것이 이제 TMC, 탄주 미션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뭐 온프레미스에서 저희 탄주가 제공하는 쿠버네티스여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GK나 AKS, EK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여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온프레미스에서 다른 제품, 뭐 레드햇에 갖고 있는 오픈시프트라든지 아니면은 커뮤니티 버전의 쿠버네티스를 쓰셨다 하더라도 그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없을까? 그들의 클러스터를 갖다가 내가 중간에서 뭔가를 갖다 모니터링 해주고 컨피그를 제어해주고 그다음에 팔러시를 갖다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통합적인 툴링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TMC가 되겠고요. TMC의 기능은 이 밑에 있는 기능들이 점차적으로 다 들어와서 합쳐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웨이브 프론트라든지 아까 탄주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 이정인 매니저가 보여줬던 기능.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카탈로그 형태로 뭔가를 만들게 되면은 그거를 갖다가 바로 내가 원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에 배포할 수 있는 것까지의 자동화. 그다음에 전반적인 클라우드 헬스를 모니터링 해주고 또한 서비스 메시를 통해서 서비스들에 대한 비저빌리티를 한 곳에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 클러스터가 있으면 그 클러스터에 이제 TMC의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에이전트 설치하는 거는 쿠버네티스에 있는 이제 뭐 커스텀 리소스를 갖다 설치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되게 되어 있고요. TMC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면은 TMC 에이전트는 이 쿠버네티스 내부 커스터머 클러스터에 있는 여러 가지 매트릭을 이제 TMC 이제 컨트롤 플레인 메인 쪽으로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쪽에 있는 TMC 탄주 미션 컨트롤에서 여러 가지 매트릭을 받아서 모니터링을 제공을 하고 또한 이제 싱크 서비스를 통해서 뭐 우리가 팔러시를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백업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뭔가 타스크를 갖다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령을 날리게 되면은 TMC 에이전트가 다시 받아서 커스터머 클러스터에 일을 수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미션 컨트롤 한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는 것이 이제 탄주 미션 컨트롤의 지금 데모 모습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지금 로고들이 보이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퍼블릭 클라우드 AWS 뭐 그런 거 외에도 애저도 보이고 그다음에 VM웨어 쪽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한 군데에서 볼 수가 있다. 그 클러스터들의 지금 건강 상태, 각각의 버전들이 몇이 돌고 있는지, 그들이 쓰고 있는 메모리와 CPU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그 건강 상태를 갖다가 볼 수가 있죠.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커스터머 클러스터를 여기다 붙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태치 방식입니다. 어태치 방식이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특정 클러스터, 온프레미스에 있는 클러스터건 아니면은 EKS건 AKS건 거기에다가 kubectl로 뭔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매트릭을 이 TMC가 받게 돼서 그걸 여기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태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어태치 케이스들입니다. 어태치 케이스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클러스터는 어느 프로바이더에 있고 쿠버네티스 버전은 몇이고 걔네들의 리전은 어디에 있고 노드는 몇 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와 이제 CPU는 어느 정도다라는 부분들에 되어 있고 안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와 이제 에이전트 등등의 이제 헬스도 한 군데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지금 단순하게 어태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태치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모니터링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아까 제가 사스 형태로 이제 쿠버네티스를 관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AWS에다가 내가 이렇게 프로비저닝을 하고 싶다. 내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필요한데 그 클러스터는 뭐 3개의 노드로 되어 있고 몇 개의 뭐 그 워커 노드를 내가 추가를 해가지고 만들고 싶다라는 케이스가 나오면은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뉴 클러스터를 할 수 있는 케이스에서는 제가 빌드인 되어 있는 크레덴셜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AWS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크레덴셜을 등록해 놓은 다음에 그 크레덴셜을 사용해서 AWS의 IaaS에다가 배포하게 됩니다. 배포하게 되면은 그때 배포되어진 거는 TMC에서 직접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걔네 이제 프로비전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걔네들에 대해서는 사실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집니다. 걔네들의 버전, 쿠버네티스를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노드 숫자를 늘려준다든지 줄여준다든지 이런 등등의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 점점 해줄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범위는 넓혀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AWS뿐만 아니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이 또 온프레미스에 있는 이제 vSphere 7 케이스에서는 바로 TMC가 붙어서 vSphere 7을 통해서 빌드인 되어 있는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뭔가를 갖다가 새로 쿠버네티스를 만들어내고 관리를 또 거기서 중앙에서 백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버저닝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업그레이드 전반적인 태스크를 관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하이 레벨적으로 정보가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 웨이브 프론트라든지 이제 서비스 메시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점점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점점 드릴 다운 하면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이정인 매니저와 준비한 이제 저희 탄주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제 웨비나 세션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Q&A는 시간 사정상 못했고요. 이제 온라인 창에서 남겨주신 거는 저희 쪽에서 다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진행한 웨비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웨비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VM웨어 이볼브라고 하는 웨비나입니다. VM웨어 이볼브는 VM웨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솔루션에 대한 것을 커버해주는 이제 웨비나죠. 더 많은 프로덕트가 소개됩니다. VM웨어가 갖고 있는 모든 프로덕트를 웨비나 형태로 짧게 소개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탄주팀에서도 추가적으로 보시는 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